제가 어제는 칼럼을 읽었어요. 근데 어제 읽은 칼럼에서 그러더라고요. 저축을 하는 건 재정적으로 너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좀 과장된 말이기는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요점에는 동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요새 크게 느끼는 건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정말로. 월 1,000만 원씩 저축해도 10년 저축하면 1억 2천이에요. 그렇게 10억을 모아야 서울에 그나마 아파트라도 한 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20년 이상을 모아야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나마도 매월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실제로는 20년이 아니라 30년 혹은 40년을 모아야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좀에 못 살 수도 있고요. 우리는 저축하면서 돈을 모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뭐 연평균 1% 혹은 2%씩이에요. 이렇게는 부자가 못 되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요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주식시장 이 정말 크게 요동을 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많아졌어요. 레버리지나 곧버스를 사는 분들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상품 같은 거는요, 절대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단타용이죠. 지수가 우상향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자체는 우하향할 수도 있거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항상요, 주식은 오르는 건 적게 오르고 내리는 건 많이 내려요. 수익률은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10,000원에서 10% 하락하면 9,000원이죠. 근데 9,000원에서 다시 10% 상승하면 9,900원이에요. 떨어지는 건 1,000원 내려가는데 오르는 건 900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레버리지라면 어떨까요? 지수가 10% 하락하니까 레버리지는 20% 하락하겠죠? 그래서 8,000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다시 10% 상승했으니까 레버리지는 1,600원 상승해서 9,600원이 될 겁니다. 원래는 갭이 0원이었는데 한 번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지수와의 갭이 마이너스 300원이 된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지수는 계속 오르더라도 우상향하더라도 레버리지는 우하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장투는 매우 위험합니다. 똑같이 두 배 상품인 곧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단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적인 시장 예측은 장기적인 시장 예측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뭐 전망이라도 해볼 수는 있겠죠. 뭐 5년이나 10년 후에 뭐 어떻게 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정책, 뭐 펀더멘탈, 뭐 자금 상황을 가지고 뭐 전망이라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기 시장은요, 누구의 말 한마디, 혹은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 혹은 뭐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정말 빠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2월 초에 혹은 뭐 1월 말에 3월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하락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을까요? 근데 코로나가 미국에서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식시장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단기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해외의 엄청난 투자 구루들도 틀리는 게 시장 예측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시장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뭐 한두 번은 운으로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 한두 번으로 문제는 저희가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부자가 되려면 5번 혹은 뭐 10번 연속으로 맞춰야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1년 아니면 몇 개월만 해도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다 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뭐 이런 영상을 보지도 않겠죠. 근데 저희는요, 혹은 뭐 적어도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럴 재능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축도 안 되고 지수 상품으로 단타도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테마 종목으로 단타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장기 투자를 하든가 혹은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는 한국 장시간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수익률은 연봉이 제일 높거든요. 연봉을 올리는 게 가장 높은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저는 한국 장시간에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장투를 주로 합니다. 장투와 자산 배분을 하고요. 한국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또 해외 ETF로 자산 배분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본인의 취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해외 장투는 해외 뭐 좋아하는 기업이 있어. 뭐 내가 애플을 좋아해. 혹은 브랜드가 있어. 아니면은 내가 해외 어떤 트렌드, 기술 트렌드나 아니면 비즈니스 트렌드 같은 거를 읽는 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해외 장투가 적합할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어찌 보면 효율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업에 관심이 많다면 해외 장투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해외 장투가 어려운 건 포트폴리오가 아무래도 100% 주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또 종목 선정이 잘못되면은 장기적으로도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이제 장기 투자인데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은 게 왜 리스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1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했는데 1, 2년 안에 제가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식을 빼야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으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빼겠죠. 그래서 이게 리스크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산 배분은 수익률은 장기 투자보다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매우 안전하면서 안정적으로 연에서 한 6%에서 뭐 최대 10% 정도까지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자산 배분의 핵심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비율을 나눠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일정 주기마다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예요.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주식 50%, 채권 50%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보니까 주식이 좀 많이 올랐어. 그래서 주식이 뭐 예를 들면 60%가 되고 채권이 40%가 되었다라고 하면 오른 주식을 팔고 다시 싸진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50%씩으로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른 자산군을 팔고 떨어진 걸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깨에서 팔고 다시 무릎에서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산 배분의 장점은요, 1년에 한 번만 매매하면 되니까 계속 시장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매매할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규칙이 정해져 있죠. 내가 처음 맞춘 비율에 일정 주기마다 계속 그 비율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50, 50으로 정했으면 1년 후에도 50, 50으로 맞추면 돼요.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그러니까 이 룰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뭐 시장에 따라서 대응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수익률이 드라마틱하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지루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단타 하셨던 분들은 자산 배분 투자하면 상당히 지루해지고 계속 간섭하고 싶어지고 계속 주식 계좌를 보고 싶어집니다. 근데 자산 배분은 그런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향이라는 겁니다. 자산 배분은 어떤 분이 하시면 좋냐면, 내가 매월 월급을 받는데 적금 만들긴 아까우니까 매월에 한 200씩 혹은 100씩 꾸준히 붓겠다. 그리고 나는 주식은 좀 무서워. 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어. 그리고 계속 버는 거 너무 힘들고 지겨워. 이런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중간에 좀 포기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성향이 딱 명확하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뭐 내가 장투하고 싶으면 장투하고, 내 성향이 딱 자산 배분이고 싶으면 자산 배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는 재밌고 수익률도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수익률도 높으면 좋죠. 재밌으면 좋죠. 근데 돈 다 잃을까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항성과 위성 전략이에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처럼 좀 안전한 전략을 한 8, 90%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재밌는 전략으로 채우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80에서 90% 정도를 자산 배분에 투자하고 10에서 20% 정도를 해외 장기 투자, 제가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해왔어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또 10에서 20% 정도로 그 적은 돈으로 좀 재미와 이제 초과 수익률도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10에서 20%의 위성이 좀 잘 된다, 좀 너무 커진다, 이 달이 커져서 약간 지구를 위협할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비중을 늘려서 최적화해 볼 수도 있겠죠. 관련해서 정말 좋은 책이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책이에요. 자산 배분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충분히 액셔너블하게 내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게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걸로 자산 배분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정말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근데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책 추천받는 건 좋은데 책 읽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제가 뭐 자산 배분이나 아니면 해외 기업의 트렌드, 주요 이슈들, 그리고 장기 투자함에 있어서 도움드릴 만한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대화노믹스였습니다.